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LG이노텍 관련된 얘기인데요. LG이노텍이 최근에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LED 조명 그리고 냉장고 부품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집중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의 선택과 집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CB는 그 전환사채를 말하죠. 이 전환사채 만기를 맞는 한계 기업이 올해 많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만기가 돼서 이제 채권을 상환하게 되면은 채권을 재발행해야 되는데 그 재발행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한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 내용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포털, 양대 산맥처럼 여겨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실적 발표가 임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내일 경영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카카오는 다음 달 13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경영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네이버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7.9% 크게 뛰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6.5조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웹툰 부분이 성장하고 파이낸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야후재팬과 라인이 그 경영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야후재팬 같은 경우에는 포털 부분, 라인은 모바일 부분에 강자이기 때문에 양 시장 부분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영업이익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954억 원으로 167% 정도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휴사업과 핀테크 부분의 성장이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이죠. 특히 이제 그 카카오톡의 그 목록란에 상단에 제시하는 그 톡보드 광고 부분에서 수익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의 이 대화 목록은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하루에도 5번에서 10번 정도는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광고 수요가 매우 높고 단가도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1,000만 사용자를 확보한 네이버 페이의 결제 서비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밖에도 네이버 웹툰의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죠.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 이 웹툰이라는 장르는 해외에서는 생소한 장르입니다.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웹툰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런 성장을 국내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웹툰이 성장을 하게 되면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성장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지난 10월 3천억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대한항공과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통한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밖에도 카카오 역시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부분, 카카오 모빌리티와 운송시장 재편에 따른 수혜,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통한 핀테크 부분의 드라이브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우한 폐렴 이슈로 조정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적 성장성 꾸준하게 받쳐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를 염두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5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최근에 LG이노텍이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행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의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5조 원대에서 2019년 8조 원대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2016년 1,000억 정도에서 2019년 3,000억대, 올해는 약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모든 사업이 잘 되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LG이노텍의 LED 사업 부문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적자입니다. 특히 LED 조명 사업 부분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이 안 되는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앞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일단은 카메라 모듈과 기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죠. 증권업계에서는 LG이노텍의 지난해 매출이 약 8조 원, 영업이익은 3,500억을 웃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는 흐름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1 시리즈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매출이 늘었죠. 앞으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멀티 카메라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G이노텍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그 전장 사업입니다. LG이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들이 전장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올해 7월 같은 경우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이에 따른 수혜를 LG이노텍이 입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사업구조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에 따른 효과가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LG이노텍의 주가 우상향 추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CB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를 맞는 시기에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을 그냥 돈으로 상환받고 싶어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기업은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그 자금을 메꿔야 되는데,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한계 기업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기업은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배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못 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 한계 기업은 약 50여 개사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되는 상위 10개사를 보시면 한국테크놀로지, NC트론, 필링크, 바이오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주가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은데 올해 전환사채 만기가 상당히 많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전환사채가 상환되게 되면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발행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별로 좋지 못하죠. 이들 기업의 주가도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그 전환사채 등에 대한 매자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자칫 연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 만기 때 상환하지 못하는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폐지 혹은 회사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때문에 보유하신 기업들의 그 CB 만기가 언제 도래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한계 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한계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우한 폐렴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한 폐렴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한 폐렴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도 관련 이슈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의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